30대가 전성기라고요?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주변을 한번 보면요. 30대가 되면서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친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결정은 많아지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줄어들죠. 이게 전성기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전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30대가 불안한 건요, 드디어 진짜 삶이 시작됐기 때문이거든요. 틀이 사라지고, 정답이 없어지고, 나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 이게 무서운 게 맞아요. 근데 이 불안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걸 연료로 쓰거든요. 오늘 얘기할 네 가지 듣고 나면 30대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참 제목을 40 대는 늦었다고 했던 거는 이걸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30대부터 우리의 사고방식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20대엔 새로운 걸 배우면 그냥 오, 신기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틀려도 별로 안 아팠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았죠. 근데 30대부터는요, 뭔가 새로운 시각을 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런 반응이 생겨요. 근데 내가 원래 하던 방식이 맞지 않나?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필터가 먼저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준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20대처럼 아무 말에나 막 흔들리지 않는 거. 사실 그게 성숙의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준 자체가 틀렸을 때에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 간극이 더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게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한번 판단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변해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내가 변했을 때 오래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줘서 답답한 경험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굳어진 사고방식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30대에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연습이에요.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거. 특히 오래된 믿음일수록 혹은 뭐 오래 함께한 관계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보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지키는 거랑 변화를 거부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30대는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분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40대에 가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두 번째는 몸이 투명해집니다. 20대에는요, 몸이 어느 정도 속아줬어요. 밤을 새도 커피 한 잔으로 막 버틸 수 있었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어느 정도 돌아오고, 대충 먹어도 살이 좀 안 찌지 않았나요? 몸이 실수를 덮어줬던 거예요. 30대부터는 달라져요. 몸이 정직해진다고나 할까요? 아주 솔직하게, 뭐, 잠을 1시간 덜 자면 다음날 집중력이 바로 무너지고,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 막 얼굴이 붓고 운동을 한 주만 쉬어도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먼저 알고 불안이 있으면 잠이 얕아지는 거죠. 이게 나쁜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몸이 투명해진다는 거는 내 몸이 드디어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20대에는 몸이 버텨주니까 오히려 신호를 못 읽었는데 30대부터는 그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즉각 반응하거든요. 한 달만 꾸준히 운동해도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수면 패턴만 잡아도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직접 체감이 됩니다. 20대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도 잘 몰랐어요. 원래 몸이 좋으니까. 30대부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불평이 아니라 알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꾸면 바로 달라질 수 있어 라는 메시지인 거죠.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이유로,
근데 30대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40대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때는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커요. 시간도, 돈도, 체력도요. 지금 몸이 뭔가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 신호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하루 7시간 수면, 규칙적인 운동, 식사 챙기기.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30대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다 버리고 도전하는 현실적인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아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40대 이후에 아예 새 출발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뭐 5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60대에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 사람도 있죠.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30대와는 조건이 달라요. 40대부터는 지켜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가족도 있고, 대출도 있고, 직책도 있고, 사회적으로 쌓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감수해야 하는 것들의 규모가 다른 거죠. 30대는 아직 잃을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고, 에너지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도 좀 달라요. 30대의 도전은 젊고 패기 있다로 읽히지만 40대의 도전은 저 나이에 굳이 왜로 읽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불공평하지만 현실이에요. 그 시선을 이겨내는 에너지까지 추가로 써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새로운 분야에서 쌓이는 경험치의 문제예요. 30대에 새로운 걸 시작을 하면 10년 후에는 그 분야에서 40대 전문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0대에 시작하면요. 10년 후에는 50대 초보가 됩니다. 같은 10년인데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언젠가 해봐야지 하는 게 있다면요. 그 언젠가가 지금이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고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완벽히 준비된 타이밍은 평생 안 옵니다. 30대의 도전이 무모해 보이는 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해봤다가 실패하는 거랑 아예 안 해본 것 중에 나중에 더 아프게 남는 건 항상 후자인 것 같아요. 망설이는 이유를 분석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실제로 시도하는 데 써보세요. 그 한 발이 10년 후에 나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세웁니다. 네 번째는 강제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30대는 사람들이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각자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친구는 육아가 바빠지고, 동료는 자기 일에 치여 있고, 가족은 점점 나한테 기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처럼 불쑥 만나서 새벽까지 떠들 수 있는 관계들이 하나, 둘 줄어드는데요. 이게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 변화가 오면요. 처음에는 외로움이 먼저 오거든요. 나만 이런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주변을 잘 보면 다 비슷해요. 30대는 구조적으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외로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공백을 뭔가 채우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모임을 늘리거나 SNS를 더 많이 보거나 일에 과하게 빠지거나 외로움 자체를 직면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간적 공간을 나를 알아가는 데 쓰는 거예요. 30대의 고독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올라오고 떨어지는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하고 불편한지, 이걸 혼자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30대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겨요. 홀로서기는 고립이 아니에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리어 결정, 뭐 관계 정리, 돈 쓰는 방식,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까지 20대에는 분위기에 맞추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결정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 안의 기준으로 가려내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기준이 흐릿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기준은 쓰면서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혼자 결정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0대의 외로움은 나를 찾는 과정의 부산물이에요. 이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써야 합니다. 30대는 화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몸이 솔직해지고, 생각은 굳어지려 하고, 도전의 창은 좁아지고, 모든 판단을 혼자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진짜 나로 살아야 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남의 기준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 네 가지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 무서운 거고, 나를 만들어주는 끌어당김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결국 3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40대의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30대라면 아직 시간 안에 있잖아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라도 내 생각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다음 추천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오늘도 좋은 날 보내시고 멋진 날 경험하세요. 안녕.